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별책부록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초대 손님은 우리 땅집TV 유튜브에 우리 메인 MC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땅집맥 이 최문영 공인중개사님을 모셨습니다. 왜 존댓말하고 그래요? 땅집TV에서 그 성부식 대표님을 처음 뵙고 지금은 굉장히 친한 형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 관련, 뭐 개발 관련해갖고 항상 제가 문의를 드리고 있는데 성부식 대표님도 이게 인테리어 별책부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건축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가 어쩔 수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별책부록이라고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체류용 쉼터에 꽂혀 있거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왔어요. 체류용 쉼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제가 전국에 있는 집과 땅을 소개를 하러 다니잖아요. 작년까지 이제 농막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쵸. 가격도 저렴하고 사람들이 딱 바라는 게 미니멀리즘한 그러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거래를 참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체류용 쉼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 이제 간단하게 우리 또 소개를 해야 하잖아요. 요것도 소개하는 채널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근데 이제 형님 진짜 우리 원래 친하잖아요. 그냥 반말하면 안 돼, 형? 그럴까? 말 편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 이 구독자님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편하게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땅집TV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 최문영입니다. 뽕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주식회사 디자인리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부식입니다. 내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체류용 쉼터 때문이야. 난 그것만 알면 돼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 땅집TV 가서 이걸 소개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어차피 TV 촬영하면서 전국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예전에는 막 농막을 찾는 사람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솔직히 대세가 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핵심이고, 이거의 땅이 되는 데가 잘 팔릴 것 같거든. 기존에 농막이 있던 곳도 체류용 쉼터로 양성화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체류용 쉼터가 주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내 전원 생활하거나 힐링을 하는데 굳이 건축을 하지 않아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농촌 체류용 쉼터가 도입된 건 2024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2025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쏠려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어디야 코리아빌드를 갔었는데, 거기에 중앙에 있는 부스들이 다 농촌 체류용 쉼터 관련된 업체들이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여러 지자체라든가 이게 정확한 딱히 기준이 없어.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자체마다 틀리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중심은 잡아놓고 틀려야 되잖아. 그치. 이게 중심은 하나에서 나와. 어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농촌의 활성화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내가 생각하기도 정말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농막에서 옛날에는 잘 수가 없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 수 있는 숙소를 임시숙소 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농막에 대한 개념에서 체류용 쉼터라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페이지인데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여기 보면은 이게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세움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3제곱 가설 건축물 임식 숙소 연면적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초 형태를 갖춰야 돼. 그래서 기초석, 그 다음에 주출동, 독립기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은 거야, 지자체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침들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 세부적인 게 더 나올 것 같아. 여기 봐봐. 층수 제한은 4m 이내.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여기 나오잖아.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 높이까지야. 근데 주춧돌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점점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더 자세하게 나오면 한번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주차 공간 여기 보이면 알겠지만 13.5제곱미터에 대한 이내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주차 공간의 설치 방법이 있는데, 이게 포설이나 잔디블럭 방식으로 해야 되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안 돼. 나 같으면 솔직히 포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딱 보고 안 되네. 그러니까 매트도 못 깔고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깔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지. 왜냐면은 언제든지 농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이 접한 1.5m 곱한 면적 되게 어렵잖아.
헷갈리지.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별도의 이 데크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채널 아니 유튜브를 하나 만들려고 해. 데크. 폭이 1.5m라는 얘기야? 그치. 아. 가장 큰 외벽에. 15제곱미터만큼 그렇지.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면적만큼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데크의 재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 설치 또는 별도로 구조물로 한정한다. 내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데크 재질을 나는 솔직히 이 보도블럭이나 그 밑에 이 벌레도 살고 쥐도 살고 뱀도 살고 되게 살면서 되게 힘들어. 근데 이 데크에 대한 재질도 이렇게 정해져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나온 기준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체력 쉼터까지 이동로가 설치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동로도 봐봐 여기 잡석, 포설, 잔디블록 도구라고 콘크리트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한수도법 시행령에 이거서 설치를 해야 되고 정화조 여기 미설치 시에서는 수세식 변기가 설치 불가능하다. 정화조가 안 되면 하면 안 돼. 아, 정화조가 없으면 안 된다. 정화조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오수 발생 여기 있잖아. 농업인 주택과 농막 각각 규정에 체력 일단 사람이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고 오수 발생량은 농업인 주택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아, 그러면 이거는 주택 수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 이런 게 좀 핵심 사항인 것도 있고 소방 시설의 의무가 있어서 이거 주택처럼 소화기나 단독 경보기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사업은 이거를 처음에 인허가 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소방차나 그 다음에 차량이나 응급차가 올 수 있는 데에 설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 뭐 맹지라든가 차량이 불가능한 지역은 설치가 안 돼. 그럼 농로는 안 되겠네? 농로에 근데 이게 응급차는 가잖아. 근데 소방차도 큰 소방차 말고 또 작은 소방차도 있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의 건축법 기준으로 한 4m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한 거야. 어지간한 지자체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점점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핵심 사항은 영농 의무를 무조건 해야 돼.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을 해야지만 농촌 체령 쉼터다. 농촌이야, 농촌. 농사를 꼭 지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농지대장에 등재 설치한 다음에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작게 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부담 내가 없이. 그렇지. 지금 보니까 거진 뭐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주택에 준하게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대신 이제 농지에 맞게 그 활용을 해라. 그렇지.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라. 그 얘기네. 나는 이게 토지가 같은 곳에 있어도 그 토지의 곳곳마다 그 지내력이 틀리잖아. 그러면 이 주춧돌을 세워서 건축을 했을 때 이 소형 10평짜리 쉼터를 만들었을 때 기우뚱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걸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내가 DIY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되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농막도 전환 대상이라고 나와 있고 불법 농막도 전환을 시켜줄 테니까 양성화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게 작년에 땅집 TV에서도 찍었잖아. 가장 핵심 사항이 농막 불법 농막 다 잡는다고 막 날려가지고 뭐 기존에 했던 시설들 다 걷어내라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나왔는데 좀 여러 개 보완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농촌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빈집들이 많아지잖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가지고 난 농촌이 좀 활기차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근데 내가 시대가 듣기로는 있었는데. 강원도도 뭐 인제라든가 뭐 양구라든가 각 지자체들이 쉼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 홍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세부 사항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갖고 그 지역에 쉼터 꾸릴 수 있는 그 토지를 개발해갖고 이렇게 도심과 시골 간의 교류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더라고. 왜냐면은 그게 시행령이 나오면서 좋은 게 아까 네가 말한 그거야. 지자체에서는 일반인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지어서 분양할 수는 없어. 빌려줄 수도 없어. 인차는 개인은. 이거는 자기 땅에다밖에 할 수 없거든. 근데 지자체는 가능해. 내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뭐 대충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업체가 제대로 된 단지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관리자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농촌 체령쉼터 와서 이제 임차해서 쓰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의 임차비를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군에 있는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잖아.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면 아마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나는 예전에 생각했던 게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데 저수지 만들잖아요. 그치. 지금 저수지 인근에 차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주차장 잘 돼 있고 맞아, 그치. 화장실 있고. 그치.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한 게 그 마을 사람들하고 협업을 했으면 요즘 시골에서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농사 지어봤자 남는 게 없다 맞아. 하지만
그 마을 분들하고 협업을 해갖고 그 관리를 하고 그 차라리 비용을 받으면 그 마을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 지자체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역 곳에다가 그렇지. 이 시설을 딱 만들어 놓고 동네 자랑도 하고 마을 자랑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도 로컬 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좋은 케이스를 발굴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할 수 있어. 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그 기초를 만들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뭐 차차 자리를 잡아 가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이제 쉼터를 만드시는 분들 건축법에서 이제 규제하는 사항들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2,500만 원을 들여갖고 쉼터를 만들었어. 근데 단열이 잘 돼 있는 건 4천만 원이야. 나 같으면 4천만 원짜리를 해 사실. 왜냐하면 2,500만 원짜리 한 다음에 너무 춥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냥 돈 버리는 건데 그 1,500만 원으로 인해서 좋은 시설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초반에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근데 농촌 체험 쉼터는 지금 하는 분위기는 어떠냐면 컨테이너 형태로 된 걸 먼저 우선적으로 갖다 놓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단열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단열을 충족시키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딱 적당한 선을 다들 맞추더라고. 아유, 컨테이너도 추워.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단열이 되는 게 아니잖아. 농촌 체험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업체들이 엄청 단열을 강조해. 그리고 그 창도 좋은 거 쓰고 모두 냉동 쓰고. 컨테이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되게 시장이 급변할 것 같아. 나도 이거를 짓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갖다가 사다 갖다 놓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되게 재밌는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 우리 이런 이 업계에서도 좀 약간 환영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고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꼼꼼한 시공자를 찾아서 시공을 해야지만 그치.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근데 나는 토지는 크게 안 사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맞아. 사실 이게 토지가 크면 이게 힐링이 아니라 노동이 되잖아. 그렇지. 작은 토지를 사갖고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만 충족하는 작은 토지를 분할해 사갖고 거기다 쉼터를 꾸미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다음에 뭐 그냥 기초적인 거는 알아봤고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농촌 체험 쉼터 진짜 우리가 하면서 가서 보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과정을 하면서 점점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업체를 찾아가서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때? 괜찮아? 뭐 나는 좋아요. 현장에서 시공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뭐 컨테이너를 개조한 형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사실. 그렇지. 각자의 그 특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그때는 정말 디바인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고 더 실질적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보편화된 일반적인 그러한 쉼터에 대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뭐 더 좋은 뭐 다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또 와야 되나요? 너 많이 와 있어. 야 이게 시작인 거 몰라? 오늘 뭔가 꾀인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가끔 품앗이 하잖아. 그래 우리 서로 품앗이 하면서. 안 온 지 오래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맞추고 뭐 구독 좋아요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걸 아직은 몰라. 우리가 채널이 작기 때문에 한번 뭐 구호 같은 게 있나요? 우리 인테리어 별책 프로 화이팅. 인테리어 별책 프로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